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린백서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간만에 뵙죠? 제가 이 녹음을 하는 시간대가 이제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짱은 계속 이제 침체기를 걷고 있고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코인의 그런 개발은 계속 된다라는 거, 그런 거 꼭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 힘드시지만 오늘도 그래도 제가 어떻게 힘이 되어보고자 크리스마스 날 좀 부랴부랴 찾아와 봤습니다. 좀 급하게 준비를 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것저것 좀 여러 가지 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제 바이프로스트 소식과 대체적인 그런 코인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식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내리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기사거리도 있고 FTX 뭐 그 외에 이제 뭐 창펑자오 이야기 많은 스캔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왜냐면 제가 STO 토큰을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토큰 중에 하나인데 아직 담지는 못했지만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STO 하면은 생각나는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적어도 하나는 머릿속에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블랙락이라고 하는 이 거대 기업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오스로 통해서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굉장한 그 돈을 운영을 하는 그런 자산 운용사이자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이 블랙락이 이야기하는 것에는 분명히 큰 힘이 담겨 있다. 큰 파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블랙락 레리 핑크라는 CEO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STO에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거는 제가 페어프레이징을 한 겁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STO 증권형 토큰의 가장 큰 장점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되게 수많은 어떤 그 서드 파티, 그러니까 중개자들이 끼어요. 여러분들이 카드를 계산할 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업체들이 여러분들의 수수료를 막 떼갑니다. 마진을 그렇게 해서 뭐 남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면은,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럼 유튜브가 중간에서 떼는 거 외에도 그 광고를 대주는 사람, 그리고 그 광고를 어디서 이렇게 또 캐치해 주는 사람, 끌고 오는 사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들이 다 조금씩 수많은 업체들이 다 떼가요. 가령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회사랑 연계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일용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디 뭐 유학을 갈 때도 여러분들이 학교와 다이렉트로 이게 컨펌을 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은 거기에는 뭐 유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끼게 됩니다. 이런 인프라들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도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돈들이 나가면서 어떤 부와 일자리를 창출하긴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상당히 많은 돈들이 그들 손에 쥐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컨텐츠를 크리에이트하고 그 플랫폼을 유지시켜주는 그 두 주체가 돈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중간에 그런 중개자들이 쓸데없는 그런 돈들을 계속 취한다라는 것들이 이 STO 증권형 토큰이 갖고 있는 의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값싸지고 그리고 유동성이 더 좋아지겠죠. 이를테면 부동산이 있다고 치면은 증권형 토큰으로 이것을 토큰화 시켜버리게 된다면은 리스크도 줄 것이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됐었을 때 마켓의 어떤 유동성 그리고 편의성, 리스크가 적다 보니까 과감하게 투자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 또 그 투자를 회수하는 거에 있어서 그 중개자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에 더 큰 유동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24시간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장이 끝나지가 않아요. 마치 우리 코인들처럼. 이런 것들이 증권형 토큰의 장점인데,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 쭉 해온 게 결국에는 블록체인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증권형 토큰이 갖고 있는 모든 장점들을 다 실현화시켜줄 수 있는 거거든요. 비단 이것은 STO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장성 토큰, 결제형 토큰, 신원 인증 토큰, 어떤 코인들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 뭐 블록체인이 크게 성장을 해야 STO 증권형 토큰도 다시 큰 그 기술력에 힘입어서 성공적으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레리 핑크는 증권형 토큰을 이야기했지만 블록체인에 대한 산업 전반적인 것을 넌지시 이제 이야기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이 잘 되려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뭐 레이어라든지 크로스체인이라든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놈 멀티체인, 바이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역할을 하려고 지금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요? 핵심이 돼서 블록체인을 잘 연기할 수 있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그 톱니바퀴처럼 잘 적용이 되면은 이런 증권형 토큰이 또 한 번 이제 크게 날아오를 수 있겠죠. 메타버스가 아무리 잘나도 블록체인 자체가 기술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웹2 이상으로 기대가 되고 편리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메타버스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다시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은 뭐든 다 상승 그 메타를 타게 되면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유동성이 받쳐지기만 한다면. 그래서 100배, 1000배가 무섭지만은 또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부터 이것이 실용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토큰들, 그 코인들, 그 메타를 탔던 그 주인공들은 그 종목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저는 이번 짧았지만 이 언급에서 제가 이제 그 투자자로서 가져야 될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걸고 있는 바이프로스트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려면 가장 좋은 게 뭐가 있겠나요? 깃허브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깃허브를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대여섯 번은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뭐가 올라왔는지. 저는 코딩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컨피그라든지 뭐 릴레이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씩 체크를 해보긴 합니다. 근데 봐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뼈대가 쌓여가는지 그거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파일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대충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3일 전, 뭐 며칠 전, 몇 분 전 이렇게 해서 하루가 다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메인넷은 준비가 됐을 뿐더러 체계적으로 뭔가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바이프로스트 투자자라면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될 바이프로스트 릴레이어 체인. 릴레이어라는 말이 전기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아니면은 블록체인에서도 바이프로스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릴레이어 체인의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이 돌아가느냐는 다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메인넷이 나오게 되면은 저도 제 머리로 이게 이해가 가능할 정도의 기술이다. 그러면 한번 다뤄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열리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게 그냥 놔두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일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자. 그것이 핵심이고요. 또 좋은 소식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DWF 랩스라는 곳에서 이전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그 투자를 해서 이제 바이프로스트가 이제 DWF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그리고 투자 유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후에 제가 이제 좀 뭐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고 또 바이낸스하고 또 한번 그 투자 받았던 이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더리움이 한창 이제 크고 바이낸스가 덩치가 한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작았을 때는 사실 그 따라 하는 거 외에는 별로 그렇게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근데 이더리움이 계속 정체가 되고 바이낸스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죠. 빠르기 때문에 비록 그 바이낸스 재단이 좀 백일지언정 일단 잘 돌아가고 그리고 트랜잭션도 뛰어났고 자본도 괜찮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덩치가 굉장히 커졌죠.
최근에 또 FTX 사건 때문에 바이낸스의 어떤 그 위상이 이전보다 좀 더 약간 공포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바이낸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DWF가 이제 바이낸스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직까지도 디파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일 수가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전폭적으로 뭐 푸시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왜냐면 이 디파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 금융하고는 약간 좀 떨어져 있으니까요, 현재 상황에서. 물론 나중에 저는 둘 다 이렇게 좀 상호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바이낸스 창봉자원은 디파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 모습이 저도 굉장히 호감이 많이 가거든요. 바이파이가 또 이제 아티클에서 많이 언급이 됐었고, 몇 번,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 언급이 됐고, 또 바이파이가 갖고 있는 그 비트코인과의 인테그레이션도 계속해서 한번 지켜볼만 하고요. 이제 DWF 같은 경우에는 웹3 쪽에서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멀티체인 쪽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글로벌 프레젠스를 보면은 이게 뭐 스위스에도 이제 베이스가 되어 있고, 뭐 두바이나 싱가포르, 그 외에 이제 뭐 한국에도 베이스를 하고 있네요. 다국적으로 이제 이게 지금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반가운 그런 소식입니다. 물론 뭐 다른 데서 투자 받는 것도 좋지만은 블록체인 전문 기업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최근에 또 투자가 들어왔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투자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대상승장 때 있었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높은 거예요.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그 STO 토큰 방금 전에 얘기했죠. 그걸 만약에 작년에 레리핑크가 저 얘기를 했으면은 지금 STO 토큰 관련 코인들은 10배, 20배 올라갔을 거예요. 그쵸? 블랙록이 얘기했으니까.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이 각광을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상승장 때 더 큰 날개를 필 수 있다는 거, 그거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는 트위터에 DWF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바이프로스트의 메인넷을 지지하는 그런 트위터를 올려놨습니다. 뭐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기가 닳도록 그냥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패스하고, 또 다른 내용입니다. 이제 다른 소식은 디스프레드라고 하는 팀에서 바이프로스트 메인넷을 밸리데이터 하겠다, 거기에 참가하겠다, 조인하겠다고 이제 트위터를 공식적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비하인드에서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여기저기서 손을 뻗고 있고, 여기저기 홍보하고 있고, 뭐 소프트웨어적인 면, 하드웨어적인 면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일을 잘 열심히 하고 공개적으로 신뢰를 주려고 하는 그런 기업은 크립토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하고 있는 그런 업체는, 기업들은 없어요. 사실 스타트업은 진짜 없어요. 손에 꼽아요. 사실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일을 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은 그들도 뭔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전 후방에서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기업은 없다. 그래서 이 밸리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메인넷에는 세 가지 그런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메인넷 자체가 굉장히 좋아야겠죠. 그것이 어떤 메커니즘인가, 뭐 디포스인가, 아니면은 그냥 포스인가, 뭐 어떤 발리데이터를 채택을 하느냐. 그래서 그 발리데이터가 개인이냐 기업이냐. 기업이라고 한다면, 단체라고 한다면 그들의 이력은 어떠한가, 믿을만한가, 그리고 굉장히 네임드가 있는 사람들이 몰릴 정도로 이 메인넷을 선호하는가, 이런 것도 척도로 저희가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디앱들이 있는가, 많은 개발자들이 여기에 붙어서 앱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저는 이 블록체인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계속 지금 완성을 해 가고 있습니다. 뭐 디스프레드라는 곳이 제가 사실 얼마나 그렇게 막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력을 보시면은 뭐 앱토스라든지 솔라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쟁쟁한 코인들을 앞다퉈서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여러 번 이제 그 발리데이터 참여도 하고 상당히 많은 명성을 얻는 그런 팀입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 봐야 근데 어차피 가격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막 일일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원기옥을 할 때 그냥 길을 모으잖아요. 똑같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스택하세요. 스태킹하면서 하나하나씩 쌓아가면서 그냥 기다리시면은 분명히 좋은 소식이 나중에 터질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메인넷도 나오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는 그 덱스라든지 그 바이포트 월렛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전 기대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머릿속에 하고 싶은 말이 사실 되게 좀 많아요. 막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데, 괜히 또 입방정 떨어봐야 지금은 그냥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크립토를 떠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산타 랠리가 올 것이냐, 그 바램, 그러니까 뭐 연말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지금 보시면은 휴먼스케이프가 잠깐 이렇게 반짝이잖아요. 그 외의 코인도 지금 좀 약간 빨간색인데 워낙에 많이 빠졌으니까 잠깐 올라가는 건 괜찮겠죠. 근데 저는 딱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산타 랠리를 바라는 것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저도 희망회로를 많이 돌리는 편이고, 저는 지금도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크게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 전 너무 정말 감사하죠. 왜냐면 계속 주실 거니까. 근데 죽을 맛인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감히 주제넘게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면, 연말에 사람들을 보셔서 내가 못 챙겼던 분들, 내가 사랑 표현을 좀 덜 했던 그런 사람들 좀 만나시거나 연락을 하셔서, 아니면 본인에게도 괜찮고요. 본인에게 이제 뭐 상을 주는 거지,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영화 한 편을 보고 뭐 어떤 새로운 그런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컨텐츠나 목적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어차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건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갑자기 보신다면은 저는 좀 익절을 하시면서 하는 방법도 괜찮고, 아니면은 오히려 연말에는 이런 업비트나 이런 걸 좀 끄시고 다른 데 집중하시는 것도 연말이나 이런 랠리를 버티거나 넘겨갈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그런 대처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혹시 또 모르죠. 근데 또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막 이상한 미친 장이 있잖아요. 그런 게 뭐 연말에 뭐 선물로 다가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너무 무리하지는 말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을 좀 챙겨라. 스테이킹 이야기를 한번 좀 할까 하는데, 스테이킹은 줄어들지는 않아요.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보다 지금은 이제 6억 개가 됐죠. 6억 개의 BFC가 스테이킹이 되어 있고요. 이 양은 거의 절반 이상가량 되는 물량들이 락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해서 최근에 이제 그 크류 3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그 메인넷 그 BIT 넘버 2 이벤트가 있는데 참여하신 분들 아마 꽤 많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에어드랍도 주고 보상도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보상을 계속 풀 거고, 지금 시장에 있는 물량보다 제가 봤을 땐 스테이킹 쪽의 물량들이나 계속 지갑에 물량이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왜 가격이 안 오르느냐?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갑에 있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절반 이상이 누군가의 지갑에 있다고 해서 그게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시장에서 그것을 결정을 하고 거래량에 따라서 이게 적정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꼭 가격과 자꾸 그렇게 결부를 시키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서 이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참고하시는 그런 자세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킹이 계속 이렇게 6억 개, 7억 개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보상이 나가다 보니까 BFC의 이제 그 스테이킹 물량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메인넷이 나온다면은 이 물량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이것도 지켜보는 게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어느 정도는 던질 것이고 누군가는 거래소에 옮길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무튼 6억 개 정도 지금 묶여 있다.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메인넷이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염원하는 덱스 이거는 한 1년 전부터 1년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저희가 되게 눈 빠지게 기다렸던 그 프로덕트고요. 체인러너 M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이포트 월렛 모바일하고 이제 겹치면서 다양한 기능들이 아마 여기 첨부될 거예요. 첨가가 되면은 뭐 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여기서 바로 디파짓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덱스를 쓸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저희가 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이전에도 다양한 상품들이 나와 있지만은 메인넷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이들을 계속 저희는 따로따로 썼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체인러너 Q도 보세요. 그 사이트 들어가야 되죠. 바이파이 하려면은 바이파이 따로 들어가야 되죠. 바이파이 X도 그래요. 그것도 따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 뭐 또 클릭해가지고 올리도 마찬가지고요. 올리도 올리 사이트 들어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같은 바이프로스트 팀에서 만든 건데도 너무 따로따로 사용한다라는 느낌을 적지 않게 받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 좀 그래요. 근데 이제 덱스가 나오면은 또 덱스도 따로 써야 되느냐? 아마 메인넷이 나오면은 이것을 한데 묶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프로스트 시티라고 해서 상단에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메타버스 쪽으로 해가지고 이 바이프로스티가 한 개로 묶여서 여러분들이 시민권, 그러니까 비티즌이라는 그런 시민권을 갖고 여기에 액세스를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쓸 수 있게 된다면 그때가 됐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단일적으로 단권화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모든 게 완성이 되지 않았고 80%의 프로덕트들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바이프로스트를 대변할 수 있느냐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메인넷이 나왔을 때 이 구색들이 한 번에 모여져 가지고 하나의 프로덕트로 작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은 아마 2023년 초반 빠르면은 아마 그때쯤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늦은 만큼 더 완벽하게 시장에 출시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고요. 만약에 이벤트에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 하단에 제 거 이제 주소를 클릭하셔가지고 그 디스코드랑 연동을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정해진 퀘스트들을 하나하나씩 깨 나가신다면은 보상은 누구나 다 쉽게 받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이제 퀘스트를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메인넷이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 그 보상을 여러분들이 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고 여러분들 연말 잘 보내시고요. 건강 잘 유지를 하셔가지고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하게 만날 수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저는 언젠간 그 날이 오겠죠. 전 그 날이 올 때까지는 계속 이 자리를 지킬 거고요. 그 날이 오게 된다면은 저도 한번 생방송 이렇게 유튜브 생방을 한번 켜보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짜 건강하게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여러분.